이번 시간에는 백엔드 서버에 해당하는 API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과 우리가 사용할 API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프로젝트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누어진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프론트엔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스벨트와 같은 프레임워크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역할은 말 그대로 화면을 그리는 것이 핵심 기능입니다. 백엔드의 경우는 이 프론트엔드가 화면에 나타낼 실제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REST API라고 하는 방식으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는 통신을 하게 됩니다. S로그 앱은 이런 실제 프로젝트와 같이 백엔드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프론트엔드에서 이렇게 받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면을 그려지는 구성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S로그의 백엔드 서버를 어떻게 실행시키고 백엔드 서버에 어떻게 상황에 맞는 API를 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Node.js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의 LTS 버전의 Node.js를 다운받아 우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구동될 서버 프로그램은 해당 기트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링크의 경우에는 강좌 메모에 있으니까 이를 참고하셔서 다운로드 후 압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은 후 해당 폴더의 터미널에서 npm 인스톨을 실행시켜 필요한 패키지를 다운받고 npm 스타트를 통해서 서버를 실행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버를 함께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버를 실행시켜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IDE 툴이 되겠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조금 전에 압축을 푼 그 폴더를 열어준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npm 인스톨로 정상적으로 패키지들이 이제 실행이 되면은 여기에 노드 모듈이라는 폴더가 생기고 이곳에 필요한 어떤 패키지들이 잔뜩 다운로드 받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에 보시면 이 화면을 누르면 이제 터미널, 지금 해당 경로에서 터미널을 바로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npm 스타트를 통해서 서버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서버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런 값들이 터미널에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그 스웨거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서버 명세서들을, 그러니까 이 서버에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브라우저에서 서버 주소인 localhost의 3000번 그리고 documentation static index.html을 입력하면은 다음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스웨거라는 어떤 API 명세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스웨거 명세서, 즉 이 REST API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REST API의 기본적인 메소드 규칙은 다음 4가지입니다. 데이터 호출에는 get, 데이터 삽입에는 post, 데이터 수정에는 put, 그리고 데이터 삭제에는 delet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API 주소를 설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주제는 대략 다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인증과 관련된 주제는 auth, 그리고 서비스 메인에 해당하는 작성글은 articles, 작성된 글 중에서 좋아요와 관련된 것은 likes, 그리고 코멘트에 대한 내용은 comments로 되어 있습니다. 게시글에 해당하는 articles를 예로 들어와 보면 요청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소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때 요청 사항에 따라서 데이터를 불러올 경우에는 get, 삽입은 post, 수정은 put, 삭제는 delete를 사용해 서버에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서버의 스웨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처음에 post라는 어떤 성격을 가진, 그리고 접속 주소는 auth에 로gin을 하는 어떤 API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과 관련된 API겠고요. 만약에 이 로그인과 관련된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메소드 성격을 post로 주고 그 다음에 접속 주소 다음에 auth 로긴이라고 서버로 보내면 이에 대한 어떤 호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서버로 요청할 때 필요한 데이터 등의 정보를 넘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REST API를 호출할 때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 대략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패스, 즉 URL 주소에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서버가 아티클 아이디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스웨거에 articles 다음에 article id를 보내도록 표시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다음과 같이 articles 다음에 해당하는 값을 URL에 넣어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스웨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스웨거로 돌아와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처럼 articles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parameters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article id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웨거에서 이 parameters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 서버로 값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옵션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패스로 넘기는 것과 비슷한 방식인 쿼리 스트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패스와는 다르게 주소 끝에 쿼리 스트링, 즉 물음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값을 넣어서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는 주소 끝에 쿼리, 즉 물음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넘길 값의 이름과 값을 넣으면 됩니다. 이때 값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AND 표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스나 쿼리 스트링처럼 주소의 값을 보내는 방식 이외에 REST API의 헤더와 body라는 곳에 값을 실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body의 경우는 보통 폼 값 등의 값을 실어 보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로그인과 관련된 API를 보면은 body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메일과 pwd라는 값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ody와 비슷한 방식으로 헤더도 있습니다. 스크롤 조금 내리다 보면은 지금 이 로그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authorization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헤더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더에는 다양한 콘텐트 타입, 액세스 컨트롤 등 API 기본 정보를 실어 보내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는 authorization과 같이 인증 토큰을 함께 보내서 인증 여부를 체크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리스폰스라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리스폰스는 우리의 요청이 정상적일 경우 서버가 우리에게 요청된 정보를 보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화면을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rticles를 get으로 요청하는 부분에 리스폰스가 지금 이런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즉 articles라는 요청을 get으로 요청을 했을 때 이 모든 요청된 값이 정상적일 때는 서버에서는 지금 보시는 형태와 같은 값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해서 스웨거 명세서를 보는 대략적인 방법을 학습해 봤습니다. 스웨거의 경우 REST API 서버를 구성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제에서 사용된 내용 정도만 기억해 두신다면 이것과 다른 형태의 REST API의 스웨거 문서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우리 서비스의 API 설명을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